여순 사건 특별법안이 21대 국회 초기에 발의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과 제정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특별법 제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권역내 정치인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거대 여당의 힘을 모으는 구심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안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좀 설득을 시키려는. 여수 수산물 특화 시장 갈등 해소를 위해 시의회가 당사자들을 불러 중재에 나섰습니다. 나는 부당하다고 내지를 않으니까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이 시장 관리권입니다. 상하수도 과다하게 쓰라 시장이 부도내기 또 2차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입장차는 여전했지만 새로운 중재안의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도 기획재정부가 국가계획으로 승인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2달 만에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작업이 첫발을 떼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전 법안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시민사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국회의원 150여 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여순 사건 특별법안에는 모두 20여 개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등 주요 내용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성환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같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위령 사업에 평화, 인권 교육이 추가됐고 여순 사건 재단의 역할과 지원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점이 이전 법안들과 크게 달라진 내용입니다. 일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받았으나 소송을 하지 아니한 자, 성달을 받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소멸시효 배제 특례법을 지금 적용하려고. 다만 과거사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특별법 제정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 조만간 다가올 대선 국면까지 고려하면 법안 심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게 급선무입니다. 늦어도 내년 3월 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은 유족회와 시민단체는 특별법 제정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우호적으로 돌아섰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행안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좀 설득을 시키려는. 한편 올해 합동 추념식에는 사상 처음으로 경찰 희생자 유족들이 참석하기로 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역의 열기가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국회의 3분의 1을 차지한 민주당과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원. 이번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역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 집권 여당을 움직이려는 노력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건 모두 4차례. 매 국회 때마다 논의가 이어졌고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5개의 관련 법안들이 제출됐지만 결국 부족한 추동력으로 심사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번엔 관내 국회의원들의 공동 공약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여당 의원 대다수가 참여한 점이 더욱 주목되는 배경입니다. 특별법 발의에는 우리 민주당 152명의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위령 사업과 학술 활동 등 세부적인 업무를 맡아 지역의 아픔을 공론화할 수 있는 기구로 기념재단 설립이라는 후속 계획도 주목됩니다. 한편에선 본회의 통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138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했지만 결국 무산됐던 점을 거울 삼아 제주 4.3과 5.18 특별법처럼 여순 사건 특별법도 당론 채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결국은 반대당이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당론을 채택하는 것이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는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시점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법안 제정을 위해선 속도전도 필요합니다.
부동산과 수도 이전 등 굵직한 전국 현안이 끊임없이 국회 내 논의를 잠식할 수밖에 없어 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이 법이 제정되기를 다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여기에 적극 특별법 제정 입법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겠다는 정치권의 의지가 지역의 아픔을 달래줄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 속에 집권 여당의 행보가 다시 한번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 수산물 특화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상인회와 회사 측은 여전히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는데요. 새로운 중재안의 가능성도 언급됐지만 수용 여부에 대해 양측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공과금 납부 등을 두고 상인회와 주식회사 측이 수년간 갈등을 빚고 있는 여수 수산물 특화 시장. 여수시의회가 마련한 간담회에서도 양측의 확연한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상인회 측은 주식회사가 시장 관리권을 남용해 공과금 등을 부당하게 부과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납 금액 11월까지 영원이었던 게 갑자기 120만 원 내라고 합니다. 나는 부당하다고 내지를 않으니까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여기 시장 관리권입니다. 반면 주식회사 측은 일부 상인들이 공과금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으면서 회사의 부도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이어볼까? 관리비 내지 말자. 공과금 의도적으로 미납해라. 지하수, 상하수도 과다하게 쓰라. 시장이 부도내기 또 2차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놨지만 상인회가 납부해야 할 공과금 액수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된 상황. 이에 대한 여수시의 책임론을 두고도 양측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수시도 바닷물값을 공과금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특화시장 대표이사 내란으로 낸 겁니다. 저희들은 시민중개위 공고위 안을 100% 수긍할 수는 없지만 존중합니다. 새로운 중재안이 도출된다면 이행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양측 모두 확답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뭐 돈 내는 것만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안 받기로 해놓고 대표회사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표회사 권한. 제7회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여수 수산물 특화 시장 문제. 분쟁조정 결렬이라는 지난해의 실패를 딛고 양측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이 새로 제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가 정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어 오는 2023년 당사국 총회에 대한 예산 지원 방침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당사국 총회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입값은 1.8로 기준치인 1을 크게 웃돌아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내년 영국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한국이 개최지로 최종 결정되면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 의향을 타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와 함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도 기획재정부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2023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국가정원과 도심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순천시 반값 공공임대 아파트 추진이 국토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순천시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반값 공공임대주택 120세대 건립을 추진한 가운데 조곡 행복주택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의회 승인 절차와 LH 업무 협약 등을 연내 마무리하고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7월에 착공해 공공임대 아파트를 오는 2022년 말쯤 준공할 계획입니다. 전남대 국동 캠퍼스에 들어설 예정인 전남권역 재활병원의 건립 공사가 오는 11월 시작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올해 초 시작된 실시 설계 용역이 오는 10월 완료될 예정이며 곧바로 건축 작업에 들어가면 2년 뒤인 2022년 11월쯤 병원이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458억 원이 투입되는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150병상 규모로 건립되며
전남대병원이 위탁 운영합니다. 광양만 녹색연합 박수환 사무국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조사한 광양경찰서가 일부 혐의를 확인해 최근 박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박 사무국장은 지난해 광양만 건 중금속 농도를 조사하며 포스코 광양제철소 공장에서 다량의 일산화탄소와 중금속이 배출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포스코로부터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한편 지난달부터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포스코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여온 전남 동부 지역 시민단체는 검찰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전남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광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직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2단계 기간을 연장했는데요.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행사와 집회를 금지하는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4일 더 연장됩니다. 광주시는 당초 오늘로 끝날 예정이던 2단계 거리 두기를 8월 2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지난 사나흘간 지역 감염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언제 다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올지 모르고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섣불리 완화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현재 자가격리자가 1,000여 명에 달하고 있고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 감염 확산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지역 경제와 시민들의 피로감을 감안해 8월 3일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돼 각종 행사 등을 치를 수 있게 되고 지역의 공공시설 운영도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흘 동안 지금과 같은 코로나 확진자의 안정세가 유지될 때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8월 2일까지,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현재와 같이 관리되거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8월 3일 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됐을 때를 가정한 감염병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처럼 많은 수의 숫자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우리 지금 현재 조선대학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에 조속한 준공 완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또 시립의료원에 대한 건립 또한 저희들이 박차를 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이번 주까지 연장되는 만큼 주말과 휴일에 치러지는 결혼식 등 각종 행사와 종교 행사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도 유지된다고 광주시는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선거구 획정 시 면적을 추가로 고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앞으로 농어촌 지역 선거구에서 인구수가 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 선거구의 면적을 반영해 인구 편차의 15% 범위까지 개별 선거구로 독립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부적절한 선거구 획정으로 순천 시민들이 상처를 받았다며 선거법을 개정해 순천이 분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 예약제를 시행 중인 전남 지역 해수욕장의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 전남 지역 12개 해수욕장에 하루 평균 800여 명이 찾으면서 지난해보다 방문객이 54.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국 250개 해수욕장의 전체 방문객 수는 지난해의 43.6% 수준인 810만 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 동서부권에 각각 의과대학과 의대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4,000명 확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을 발표한 것은 전남 의대 설립이 확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성원해준 정치권과 도민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정원이 최소 100명 이상 확보돼 동서부권에 각각 의과대학 병원과 강의 캠퍼스가 들어서 최신 의료시설로 도민들에게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잘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올해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이 12% 인하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 조정을 위한 전라남도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열고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을 최종 12.87% 인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은 국제유가와 LNG 수입 가격 하락을 포함해 도매요금 인하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루어졌으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고흥 지역의 장애인 목욕탕이 개관했습니다. 고흥구는 고흥읍 남계리에 지상 2층 규모로 일반탕과 함께 보호자 동반 가족탕 2개, 여가와 쉼터 공간 등을 갖춘 장애인 목욕탕을 신축했습니다.